양배추를 채 썰고 정확히 10분만 기다리면 항암 성분이 최대 4배 증가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 다룰 식재료는 양배추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식재료죠. 마트에서 가장 싸고 냉장고에 항상 있고 반찬으로도 샐러드로도 먹지만 제대로 먹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양배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설포라판이라는 단어부터 기억해 두세요. 영어로는 설포라판, 암 연구 논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식물 유래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브로콜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양배추에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 그냥 씻어서 바로 드시면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배추 세포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물질 설포라판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입니다. 평소에 이 둘은 세포 안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로 양배추를 써는 순간 세포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됩니다. 이때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아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효소가 전구물질을 분해하면서 설포라판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10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채 썰고 바로 조리하거나 바로 먹으면 설포라판 생성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 10분 기다린 후에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단 10분입니다. 요리 준비하는 동안 밥솥 켜놓는 동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볶거나 끓여서 드시는데 미로시나아제 효소는 열에 약합니다. 60도 이상에서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설포라판 생성이 멈춥니다. 물론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포라판을 최대로 얻으려면 생으로 채 썰고 10분 기다린 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우선 양배추를 최대한 가늘게 채 써세요. 두껍게 자르는 것보다 가늘게 썰수록 세포 파괴 면적이 넓어지고 효소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채 썬 뒤에는 그대로 10분을 두세요. 물에 씻지 마세요. 씻으면 표면에 있는 효소가 씻겨 내려갑니다. 10분이 지난 뒤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고 버무려 주세요. 소금 조금, 레몬즙 조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는 이유도 있습니다. 설포라파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방이 함께 있어야 체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냥 맨입으로 드시는 것보다 좋은 기름 한 스푼을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도 괜찮습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외에도 내과 의사로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타민 U입니다. 정확한 화학명은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줄여서 MMS라고 합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역할은 간단합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장 점막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위염이 있는 분, 속이 자주 쓰리신 분, 헬리코박터 치료 후 회복 중인 분들, 이런 분들께 양배추를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 점막 보호 효과가 임상적으로도 확인된 성분입니다. 단 비타민 U는 열에 약합니다. 설포라판과 마찬가지로 생으로 드실 때 가장 잘 보존됩니다. 이제 설포라판이 실제로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이 체내에 들어오면 NRF2라는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경로는 쉽게 말해 세포 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NRF2가 활성화되면 글루타티온 같은 내인성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암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주목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포 자체의 방어 능력을 높이고 손상된 세포가 정상적으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두 가지 측면에서 수십 편의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관련 연구에서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양배추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설포라판 단독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임상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 보호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방향의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염증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당뇨,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의 공통 기반입니다. 설포라판이 NF-카파비 경로를 억제해 염증 반응을 줄인다는 연구도 여러 편 있습니다. 식이요법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매일 먹는 음식에서 이런 성분을 꾸준히 챙기는 것, 그게 예방의학의 기본입니다. 장 건강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장 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이게 면역 기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존재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양배추 한 접시가 이 전체 흐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드시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이 부분은 빠뜨릴 수 없습니다. 첫째, 와파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 함량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고 와파린은 이 작용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양배추를 갑자기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 약물 효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소량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매일 많은 양을 드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량을 가끔 드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대량으로 생으로 드신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데쳐 드시면 고이트로겐 함량이 줄어듭니다. 셋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입니다. 양배추는 포드맵 식품에 포함됩니다. 소화가 느린 당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민한 장에서는 가스, 복부 팽만,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드시면서 본인 몸의 반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매일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드시길 권합니다.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점심 식사 때 사이드로 넣는 겁니다. 채 썰어서 10분 두고 올리브 오일 1스푼, 소금 약간, 레몬즙 조금,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미리 채 썰어 두고 싶으시면 드시기 10분 전에 꺼내 두세요. 냉장 보관 중에는 효소 반응이 느려집니다. 실온에서 10분을 줘야 반응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양배추 신부분도 버리지 마세요. 잎보다 심해 글루코라파닌 함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질기지만 잘게 썰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채 썰고 10분 기다리세요. 효소 반응이 완성되어야 설포라판이 생성됩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세요. 지용성 흡수율을 높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생으로 드세요. 열을 가하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넷째, 비타민 U 위 정막 보호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와파린 복용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은 주의하시거나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이 5가지면 됩니다. 복잡한 보충제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2,000원짜리 양배추 하나로 위도 보호하고 세포도 보호하고 장도 챙길 수 있습니다. 댓글에 양배추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충격적인 진실을 다룹니다. 좋다고 알려진 것들 중에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널에서 기다리겠습니다.